예, 4교시 시작합니다. 이제 영국의 공리주의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에서 시작한 사회계약론에서 이 모든 사상이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루소에서도 시작이 됐고, 그 일반 의지론, 그 다음에 존 로크의 시민정부론 해서 다 사회계약론 기초를 두고 있죠. 그것은 이제 어떤 하늘로부터 왕이 권력을 받아서 귀족들, 자기 부하들이죠. 귀족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을 다스린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국민이 하늘로부터 받았던 천부적으로 자기가 가진 그 국민의 권리를, 나라를, 정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이제 그 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국회도 되고 또 행정부도 되고 해서 그 정치가들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거죠. 그러나 그 최종 권리는 국민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부와 국민들이 계약을 맺어서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사상이 사회계약론이죠. 그래서 공리주의도 왜 최대 행복을 주장하냐 하면 바로 그 최대 다수가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재산이 없는 하층 시민들, 소위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들, 그런 무산 시민의 권리도 이제 존중해서 그들도 사회계약 안에 들어온다. 따라서 참정권도 줘야 된다. 또 그들이 행복권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 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 공리주의야말로 현대 복지국가의 아주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사회민주주의가 아직 사회주의라는 것은 아직 명확하게 생겨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나 그 싹을 역시 공리주의에서도 그런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사회주의는 공리주의는 19세기 초반에 이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사회주의는 19세기 중반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공리주의가 제시한 해결이 만족치 않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죠. 자, 우선 공리주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영국에서 두 가지 사상을 우리가 검토해 볼 텐데요. 하나는 보수주의고 또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보수주의는 컨서버티비즘이라고 하죠.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 근데 우리나라의 보수 그러면 대다수의 그 보수 정당이 이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어요. 현대 보수 정당들은 경제적으로는 이제 자유주의를 강조해요. 시장 경제, 개인의 소유권과 시장 경제를 강조하고 작은 국가를 또 이제 원하죠.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그와는 좀 달리 큰 정부가 커서 국가가 강력해지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전통적인 종교나 또 질서, 이념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또 가족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오늘날 보수 정당에. 그리고 반대 이제 진보 정당은 아무래도 사회주의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받아들인 거죠. 거기서 사실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가 결합하면 사회민주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자유주의에도 사회적 자유주의가 있거든요. 그럼 거의 비슷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보 정당에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자유주의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민주주의자, 이쪽 사회주의에서 점차로 우경화되어 온 사회민주주의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전통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원래 사회주의는 기존 전통을 다 부수고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또 이 사회주의자 중에도 전통을 중시하고 국가의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 사회적 자유주의
또 아니 사회적 보수주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자유주의도 있고 또 이제 사회적 보수주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회를 강조하는 거죠. 자유주의자나 보수주의자 중에서 결국은 복지국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이 붙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정치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사회주의하고 자유주의, 보수주의도 섞이고요. 또 이런 사회주의와 관계에 있어서 보수주의나 자유주의에서도 사회주의와 거의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이 중간 정도 지점에. 자, 그러면 우리 사진을 보면서 좀 볼까요? 예. 먼저 우리 좀 돌아가세요. 예, 이 사람부터 시작을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드문드 버크라는 사람이에요. 버크는 보수주의의 아버지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이제 1790년, 즉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에 하나의 작은 그 팜플렛 같은 책을 썼는데요.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해서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면서 급진적인 혁명을 반대하면서 국가와 정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또 기존 종교에 대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새로운 그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날 보수 정당의 기본 이념을 이 사람이 제시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 경제학인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고요. 어떤 정치 제도나 문화적으로는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바로 이 시장 경제를 인정하는 이런 경제 정책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수주의에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전에 이분의 책을 보면 바로 이 책입니다. 1790년에 프랑스 혁명에 대한 고찰에서 이제 이분의 사상 안에서 이렇게 보수주의에도 이제 세 가지 경향이 있어요. 첫째가 자유보수주의, 둘째가 사회보수주의, 셋째가 자유지상적 보수주의. 쉽게 말하면 자유보수주의는 우리나라 보수정당 같은 거예요. 반공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박정희 민주공화당, 오늘날 또 국민의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반공 노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잘못됐다. 그게 이제 여러 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를 이 공산주의가 반대하기 때문이고요. 예를 들면 종교를 막 박해하잖아요. 그 공산주의가. 그 다음에 전통적 가치, 뭐 가족의 가치도 중시 안 하고요. 물론 북한은 예외예요. 북한은 완전 소위 수령 가족주의죠. 그건 독특하고 다른 데에는 그런 어떤 가족주의가 사회주의에 이렇게 강조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는 굉장히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니까 이런 급진적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유보수주의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을 생각하면 되고요. 또 미국의 공화당도 그런 이제 반공주의가 강하죠. 또 이제 미국은 다 그래요. 민주당도 반공주의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보수주의는 복지를 중시하는 보수주의예요. 국가의 권위나 또 뭐 가족의 어떤 전통적 질서 이런 것들은 중시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생태주의, 환경 친화적이고 또 복지를 옹호하는 겁니다. 이건 주로 북유럽의 보수 정당들은 이런 사회적 보수주의 성격을 띠고 있죠. 서유럽이나 원래 스웨덴 총리인 프레드릭 라인펠트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보수주의 그러면 거의 정책에서 우리나라 진보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세 번째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제 발전했는데, 보수주의하고 아주 철저한 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주의하고 결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정부를 축소해야 된다. 정부의 역할을. 그리고 시장에 맡겨야 되고, 또 신자유주의처럼 모든 생산과 그리고 그 판매 그리고 이 재정, 이 금융을 전 세계의 장벽을 다 허물어서 전 세계가 함께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 이제 신자유주의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의 예를 들면 공화당 같은 게 전형적인 자유지상주의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그건 주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미국이 이렇게 어떤 신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과의 어떤 대결에서 미국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나 공화당 다수는 이런 기본적으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인 교역이라든지 또 이걸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금융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존 스튜어트 밀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은 기본적으로 그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떤 경제적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정신적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 생각이요,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전문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 요약문,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여기서 이제 자유주의 요소가 드러나죠.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인간의 개인의 자유, 그 권리,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자유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리, 균등한 권리를 갖는 거죠. 참정권. 그 다음에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여. 이런 것이 바로 그래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한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발휘하고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이념입니다. 개인의 능력, 개인의 자유로운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해서 예를 들면 모든 영역에서, 특히 시장에서, 경제 활동에서 부를 쌓을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권리로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죠.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자유를 규정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즉, 내가 정당 방어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놔둬야 된다. 그 사람의 권리다라는 겁니다. 이 유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명사회에서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는 어떤 권력의 행사도 정당화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자유주의, 스튜어트 밀에는 자유주의 면도 있고 공리주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원래 완전히 같지 않아요. 자유주의를 강조하면요, 공리주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행복보다는 자유는 내 개인의 자유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부에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땅이 있는데 땅을 정부에서 팔아라, 거의 그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할 때 자유주의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수를 위해서 내가 희생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 내가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상태에서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느냐라고 항의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공리주의에서 보면
물론 네 사유 재산이 중요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행복을 얻기 때문에 너는 네 재산권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물론 둘 다 공리주의나 자유주의나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의 시장 경제나 소유권 원칙에 동의하기 때문에 강제로 뺏진 않아요. 돈을 주고 사죠. 그런데 정부가 기준 시가를 제시해서 좀 싸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거는 반드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사회주의라기보다는 공리주의 사상에 근거한 거죠. 왜냐하면 자유를 인정하되 제한을 해야 된다.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제한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러한 그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 이제 유지시켜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상권 분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의회, 행정, 사법을 나누어서 어떤 한 부분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도록, 그래야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실행하고 사법부는 그 법이 잘 실행되었나 안 됐나를 이제 관리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 이제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가장 힘이 있어요. 사법부에도 많이 관여하고, 또 행정부에서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 거의 뭐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법을 제정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있죠. 그러나 이건 이제 원래 자유주의의 상권 분립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게 취지예요. 어떤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자기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보수주의와 시장 경제는 공유하지만 또 이 너무 국가의 권위와 질서를 강조하는 것을 반대해요. 자유주의는 또 사회주의와 맞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는 것. 그래서 어떤 사회 전체 또는 이 프롤레타리아 무산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것을 제한합니다. 왜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국가가 내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간섭하느냐, 이렇게 이제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다 각자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의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양면이 있어요. 한쪽은 자유주의를 강조하면 이제 자유주의가를 실현하는 방식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거기에 사회주의를 가지고 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즉 이것은 상권 분립을 인정하면서 활동을 하면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인정하는 게 돼요. 사회민주주의도 또 자유주의도 그렇고 보수주의도 이 질서를 인정하면서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서 경쟁하는 체제를 크게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보수주의자가 항상 자기는 물론 보수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이 나라가 보수적인 어떤 국가로 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자유민주주의에 반대하는 방법, 폭력을 이용하거나 선동을 해서 보수주의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자유민주적 질서를 깨는 거죠. 자유주의도 다른 어떤 이념들을 가진 정당을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 경쟁한다는 것을. 그러지 않으면 타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게 되는 거고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이 무산시민, 프롤레타리아의 입장을 이제 대변하고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해도, 그러나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공존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하면 우리는 권력을 내줘야 되고 그쪽 질서에 따라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사회민주주의도. 그래야지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안에서 공존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서로를 인정 안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극단 대결, 이 자유주의 보수주의 이쪽하고 이제 북한의 공산주의하고 우리가 전쟁까지 하면서 남북 분단이 됐기 때문에 극단 대결을 하는 와중에서 서로에 대한 이 사회민주주의도 굉장히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것은 빨갱이다 해서 북한의 어떤 가 비슷한 어떤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굉장히 싫어하죠. 또 뭐 꼭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사회주의 정책을 이렇게 사회민주주의 정책,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죠. 그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거든요. 복지국가는. 그것을 굉장히 이 자유주의나 보수주의자들은 좀 지나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다른 유럽이나 뭐 미국은 좀 우리보다 자유주의가 더 강하니까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하여간 유럽은 상당히 두 가지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상당히 상호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서로를 많이 이렇게 수용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더 미국적인 이렇게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더 깊은 고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는 뭐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했고 서로 뭐 간첩을 하고 막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인정하지를 잘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뭐 민주당, 공화당 싸우고 뭐 사회주의라고 욕을 해도 그렇게 우리처럼 살벌하게 편을 가르고 싸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유주의가 이렇게 이제 상당히 우리 20세기 국가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질서를 사실 자유주의가 가장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자유주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미리 얘기한 것처럼 여기 미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리 자유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예. 단 한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99%가 반대하더라도 한 사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투표를 해서 다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이 이기지만 그러나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걸 무시할 때 그야말로 자유를 그야말로 박탈하고 자유가 억압이 되고 독재로 가는 것을 가장 경계하는 게 자유주의죠. 이것이 자유주의가 가진 가장 큰 공헌이에요.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우리만이 옳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무가치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자유주의의 원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다 나름대로 입장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다른 사람도 들어줄 만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소수 의견도 들어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관용하면서 허용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기본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영미의 이런 자유주의 계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보면요. 여기 이제 미리 있죠. 여기 로크나 루소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고전적 자유주의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회계약론에 근거해서 정부를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몽테스키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었고 그것이 영국에 가서요. 이런 공리주의적 자유주의가 됐죠. 그리고서 미국에 와서 자유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이 롤스에 의해서 롤스의 정의론에서 평등적 재분배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가 사회주의나 공리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가장 그 사회에서 약자가 우선적인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이 하버드 대학의 사회 철학자인 롤즈가 주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영향을 또 받아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 가치,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공동체로 발전해야 된다는 걸 주장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유주의에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질서자유주의가 아까 말한 좀 더 보수적인 자유주의예요. 국가의 질서를 강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가장 이쪽이 강한 것 같아요. 질서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사태 때 국가가 개인의 정보까지 다 이렇게 다 파악하고 그걸 통제하고 하는 그 권한을 국민들이 줬잖아요. 이게 이제 질서자유주의고. 유럽의 경우는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특히 스페인 이런 데는 국민들이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이제 자유지상주의에 가까운 거죠.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거죠. 특히 프랑스 같은데. 그다음에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시장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세계화해야 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도 정치적인 자유주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거고요. 문화적 자유주의는 예를 들면 예술이나 학문이나 또 이런 성윤리, 동성애나 이런 것도 낙태, 그다음에 피임, 그리고 술이나 마약, 또 안락사 이런